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일까요?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표한 2020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3년 연속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나는데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촘촘한 사회 안정망과 든든한 복지 체계입니다. 2016년부터 50위권을 기록하다가 60위권으로 밀려난 우리나라는 완벽한 복지국가는 아니지만 최소 수준은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수준이 5%를 넘으면 복지국가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은 2015년, 2016년 11%를 기록하면서 복지국가 반열에 올라섰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제도, 무상보육제도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갖췄지만 그럼에도 여러 사회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오늘날에는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화가 한창인 대량 생산 시대에는 누구나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노동력 없는 사람만 복지제도 아래로 편입시켰죠.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화 시대가 된 지금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해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등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불평등이 커지면 출산율은 저하되고 자살률이나 범죄율은 올라가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경제 성장에도 큰 위협이 되겠죠. 따라서 시대 변화에 걸맞는 새롭고 변혁적인 복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기본소득을 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줍니다. 생산 노동에 기반해 복지 대상을 선별하는 전통적 복지 정책과는 다르죠. 기존 복지 체계 아래서는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가난과 무능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낙인 효과와 차별이 생기기 쉬운 구조이지요. 더구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보다 적은 복지급여를 택해 노동을 피하는 빈곤의 함정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더욱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하게 돼 행정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을 조건으로 복지를 선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급해 모두에게 최저 삶의 조건을 보장해주고 여기에 노동으로 소득을 더욱 늘리게 하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사회복지 제도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기본소득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기본소득과 사회복지는 서로 밀어내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구상이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방법이지요. 가령 기본소득과 정책 목표가 다른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계속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무상보육이나 교육,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사회서비스는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건강, 실업, 노령 문제와 관련된 사회보험도 별도로 존재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나 한부모 수당, 양육수당, 생계급여처럼 특정 계층에만 한정적으로 지급하던 공공부조는 기본소득에 포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이렇게 집중시켜서 주는 게 훨씬 더 재분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 이미 이제 코르페와 팔메라는 이제 학자들이 재분배 역설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빈곤층한테 몰아서 주는 그런 방식의 정책보다 보편적인 방식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훨씬 더 재분배 효과가 좋다는
그런 어떤 실증적인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보편적인 정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수혜자가 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세가 이루어져요.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증세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 규모가 커지고 사회복지에 쓰는 예산 규모가 커져서 실제로는 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나게 되는 이미 이제 증명이 된 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보험의 확대나 공공부조의 확대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생활의 안전망은 뭐 공공부조로 깔고 그 다음에 뭐 사회보험으로 깔고 뭐 사회 서비스로 하고 이렇게 층층을 쌓는 게 이제 제도적인 구상인데 기본소득으로 깔고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생활의 안전망들이 지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공백이 없이 가자 무조건적으로 가자.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충분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단번에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이라도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온건한 방법부터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